안녕하세요. 2023년 2학기 중간고사 이고등학교 1학년 내신 분석을 맡은 성빈학원 이유림 선생님입니다. 일단 내신 분석하기에 앞서서 시험 공부 열심히 해준 모든 여러분들에게 고생했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1학년 2고 중간고사 같은 경우에는 지난 1학기 시험이나 작년, 재작년보다는 조금 쉽게 출제된 중정도의 난이도로 시험이 출제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현장에서 여러분이 느꼈을 체감 난이도는 선생님이 평가한 중정도의 난이도보다는 다소 높았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그 이유는 밑에 시험 특징을 같이 보시면 논술형 문항의 증명 과정을 서술해야 하는 소문항 3개가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논술형 문항의 답안을 작성하는데 조금 부담을 느낄 수 있는 시험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험 범위 같은 경우는 도형의 이동부터 합성함수와 역함수까지로 다른 학교들에 비해 다소 많은 시험 범위였겠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문항수는 2고의 그동안 출제 방향과 다르지 않게 객관식 18문항, 논술형 3문항, 총 21문항으로 구성된 시험지였습니다. 시험 특징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논술형 문항 답안을 작성하는데 조금 시간을 들였을 만한 시험이었겠다라고 평가를 드린 바 있고 2고 시험답게 교육청 모의고사 기출이 다수 출제되었습니다. 다만 이번 시험의 경우는 객관식 문항에 어느 정도의 시간을 들이고 논술형 답안을 작성하는데 어느 정도의 시간을 들이느냐 시간 분배가 조금 중요했을 시험이었겠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킬러 문항 같은 경우는 객관식 마지막 문항인 18번 문항과 논술형 마지막 문항인 3번 문항이 되겠는데요. 요 고난도 문항 두 문항을 선생님과 같이 해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객관식 킬러 문항이었던 18번 문항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일단 문제부터 읽어봅시다. 집합 x, 1부터 6까지의 원소를 가지는 집합 x에 대하여 x에서 x로의 1대1 대응 함수 f가 다음 두 조건을 만족시킬 때 옳은 것만을 골라라 라는 문제입니다. 그럼 당연히 조건을 해석하는 게 중요한 문제 포인트가 되겠는데요. 일단 가조건부터 보죠. 집합 x의 모든 원소 x에 대하여 f를 3번 합성해서 x를 대입했더니 x가 도출되더라 라는 것은 결국은 f를 3번 합성했더니 항등함수가 되더라 라는 해석으로 나아갈 수가 있고요. 한 단계 더 가자면 3번 합성해서 항등함수가 되는 경우는 총 3가지로 나누어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f가 항등함수인 경우, 두 번째는 f의 원소 중에서 3순환, 3개가 서로 순환되는 경우 한 가지가 있을 수 있고 3순환 한 쌍과 나머지 3개는 자기 자신에 대응되는 경우 요 케이스가 하나 있을 수 있고 세 번째는 3순환 두 쌍이 있을 수 있죠. 요 3가지 케이스가 바로 가조건에 대한 해석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나조건, 집합 x의 이번엔 어떤 원소네요? 집합 x의 원소 중 적어도 하나만 이 조건을 만족시키면 된다는 소리입니다. 자, 이때 fx가 3x인 애가 있어야 된다라는 건데요. 그럼 x에 1을 대입해보면 f1이 3이거나 or 아니면 2를 대입하면 f2가 6이거나 그 다음에 이제 3을 대입할 차례였는데 3을 대입하면 f3이 9가 되면서 문제를 보시면 x에서 x로의 함수니까 x가 공역이 되거든요. 근데 공역은 1부터 6까지밖에 없으니까 9라는 함수값은 가질 수가 없어요. 따라서 3, 4, 5, 6은 대입이 불가하고 f1이 3이거나 f2가 6이거나 둘 중에 적어도 하나는 만족되어야 한다라는 해석이 됩니다. 그럼 가와 나를 좀 합쳐서 해석을 한 단계 더 나아가 본다면 자, 첫 번째 가조건에서 해석한 첫 번째가 f가 항등함수일 때였죠. 쌤이 나조건을 해석하면서 둘 중에 적어도 하나는 만족이 되어야 된다. 어떤 이니까요. 둘 중에 적어도 하나는 만족이 되어야 된다고 했는데 만약에 항등함수라면 f1은 1로 f2는 2로 대응되니까 어떤 경우도 만족이 되지 않아요.
따라서 1번에서는 모순이 발생하게 됩니다. 항등함수일 수 없다라는 소리가 되고요. 자, 2번. 이번에는 3순환. 그러니까 세 개가 서로 순환되는 게 한 쌍 있어야 되고 나머지는 자기 자신에 대응될 수가 있는 이런 케이스를 한번 볼게요. 자, 일단 첫 번째. 1이 3에 대응되는 경우를 먼저 봅시다. 자, 1이 3에 대응되고 그럼 3은 또 다른 어떤 원소 A에 대해서 대응되고 A가 다시 1에 대응된다면 이게 3순환의 케이스가 되겠죠? 아니면 2가 6일 수도 있으니까 2가 6에 대응되고 6은 또 다른 원소인 B에 대응되고 B가 다시 2에 대응되는 이런 케이스가 있을 수도 있겠죠. 자, 2번 케이스는 3순환이 한 쌍 있고 나머지는 자기 자신에 대응되는 것이니까 이거나 아니면 이거나 둘 중 하나만 되는 거예요. 나머지 원소 3개는 자기 자신에 대응되어야 한다라는 게 조건이기 때문에. 자, 그럼 세 번째를 봅시다. 세 번째는 이번에는 3순환 두 쌍이라는 건데 역시 F1이 3이라면 1이 3에 대응되고 3이 어떤 원소에 대응되고 그 어떤 원소가 다시 1에 대응되고 나머지 3개가 또 이 1, 3A를 제외한 나머지 3개가 또 순환이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2가 6에 대응되고 6이 B에 대응되고 B가 2에 대응되는 케이스와 나머지 3개가 또 3순환이 되는 케이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요 세 가지를 조건을 통해서 해결을 한 다음 기억, 니은, 디귿을 보는 거예요. 자, 기억을 봅시다. 기억, F2는 6이 아니래요. 선생님 분명히 둘 중에 하나는 만족해야 된다고 했는데 F2가 6이 아니라면 F1이 3이라는 소리겠죠? 자, F1이 3이라는 소리입니다. 기억은 F1이 3이면 F3이 1이 되겠냐를 물어보는 문제죠. 자, 그럼 오른쪽에 작성한 해석들을 봅시다. 오른쪽에 작성한 해석 중 1이 3에 대응되는 경우만 보면 돼요. 자, 1이 3이 대응되는 경우는 일단 요 케이스 하나가 있고요. 또 요 케이스 하나가 있겠죠. 자, 이 첫 번째 케이스에서는 F3이 A로 대응돼요. 여기가 A로 대응돼요. 그 다음 FA는 1에 대응되니까 기억 맞다고 해석할 수가 있고 두 번째 케이스 마찬가지죠. 자, 3이 A에 대응되고 A가 다시 1로 돌아가니까 이 케이스도 오케이. 그러니까 어떤 경우라도 F 합성 F3은 무조건 1이 되겠다. 기억은 맞는 말이겠다. 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을 봅시다. 자, 니은을 보시면 F1 더하기 F2가 9라고 나와 있는데 선생님이 이 둘 중에 적어도 하나는 성립해야 된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F1이 3이라고 먼저 스타트를 해봤어요. F1이 3이겠다. 그럼 두 개를 더하면 9가 된다는 거니까 얘가 자동으로 6이 되는데 그럼 얘를 만족했던 얘도 만족하는 둘 다 만족한다라는 말이 되는 거죠. 그럼 1은 3에 대응되고 2는 6에 대응돼야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1이 3에 대응되고 2가 6이 대응되는 경우가 여기 적혀 있는 게 있어요. AND예요, 여러분. F1은 3에, F2는 6에 대응되어야 합니다. 자, 이 케이스부터 한번 볼까요? 1은 3에 대응돼야 오케이 됐어요. 자, 2가 6에 대응되어야 하는데 일단 여기엔 절대로 2가 들어올 수 없죠. 2는 1에 대응되니까 이러면. 자, 그럼 2가 이 바깥쪽에 나머지 3개에 들어간다는 소리인데 그럼 2는 자기 자신 2에 대응되어야 해요. 따라서 이 케이스 불가하죠. 밑에 마찬가지 이유로 불가합니다. 왜냐? 2가 6에 대응 오케이 됐는데 여기에 1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럼 1은 2에 대응되니까 주어진 조건에 맞지가 않죠. 1은 3에 대응되어야 되니까. 그럼 1이 여기 말고 나머지에 들어간다면 나머지에 들어가면 자기 자신에 대응되어야 되니까 F1은 1에 대응되어야 돼요. 이 두 번째 케이스는 불가하죠. 그럼 세 번째 케이스를 보죠. 자, 1은 3에 대응되고 AND 2는 6에 대응되어야 되는 얘랑 얘가 동시에 만족된다면 가능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이 케이스가 된다라는 건데 뒤에를 읽어보시면 F3 더하기 F6을 물어봐요. F3 A로 대응되고요. F6 B로 대응됩니다.
선생님이 분명히 얘와 얘가 동시에 만족될 때, 그러니까 3순환 두 개가 이 순환 하나, 요 순환 하나일 때가 니은의 조건이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이 A와 B에 들어갈 것은 정의역의 원소 중 1, 3, 2, 6을 제외한 얘가 4, 얘가 5 이거나 아니면 얘가 5, 얘가 4인 두 가지 케이스밖에 없겠죠. 이 두 가지 케이스는 어떤 것도 A와 B를 더하는 거잖아요. 하나가 4면 하나가 5, 하나가 5면 하나가 4니까 무조건 합은 9이다 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쌤이 지금 푸는 방식, 어떤 방식인지 이해되세요? 조건을 보고 해석해 놓은 것들을 보고 문제의 기억과 니은은 가정이 더 되어 있었거든요. F가 6이 아니다. F 더하기 F가 9이다 라는 가정 안에서 만족할 만한 것들을 골라서 해석을 다시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기억과 니은이 사실상 조금 쉽게 해결이 됐고요. 그럼 이제 디귿을 해석해 보는 것만 남았습니다. 자, 디귿. 가능한 함수 F의 개수를 생각해 봐라. 자, 그럼 이제 하나하나 세볼게요, 여러분. 자, 일단 요 케이스부터 생각을 해보죠. 이 케이스는 자꾸 상기시켜야 돼요. 얘네는 순환되고 나머지 세 개는 자기 자신에 대응되는 함수입니다. 자, A에 들어올 수 있는 식은 2, 3은 여기 있으니까 4, 그리고 5, 6, 총 4가지가 가능하게 되고 5월 밑에 것, 그러니까 얘를 만족하려면 B에 1, 2 여기 있고요. 3, 4, 5, 총 4가지가 가능하게 되죠. 이 경우도. 여러분, 하나 유의할 점, 1번과 2번, 그러니까 얘와 얘를 동시에 만족할 수는 없어요. 이유는 두 번째 케이스 자체가 뭐냐면 3순환은 한 쌍, 나머지는 자기 자신에 대응되는 케이스거든요. 그럼 보시면 첫 번째 케이스는 이 순환 안에 1과 3이 포함되어 있고 얘는 이 순환 안에 2와 6이 포함되어 있어요. 나머지는 자기 자신으로 가는 중입니다. 그럼 당연히 순환 두 개가 서로 다르니까 이 두 개가 동시에 성립할 수는 없게 되는 거죠. 따라서 두 번째 케이스의 최종적인 함수의 개수는 8가지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세 번째를 보시죠. 세 번째는 3순환이 두 쌍 있는 경우예요. 자, 그러면 이 첫 번째 경우를 만족하는 거, 여기 4, 5는 우리가 니은이 성립한다는 가정 하에 써놓은 거고요. 자, 이 첫 번째 케이스가 성립하려면 일단 이 A 안에 들어가는 아이들이 중요하겠죠. 여기서 이미 봤듯이 어떤 애들이 들어갈 수 있냐면 2, 4, 5, 6 총 4가지가 들어갈 수 있는데, 자, 이제 4가지가 들어갈 수가 있는데 이 4가지 중에 만약에 내가 2를 여기다 대입해서 이렇게 순환을 만들었어요. 그럼 나머지 4, 5, 6, 나머지 3개도 순환이 돼야 되는데 4, 5, 6이 순환되는 경우는요, 여러분, 4가 이쪽에 한번 써볼까요? 4가 5로, 5가 6으로, 6이 4로 되는 순환 하나와 4가 6으로, 6이 5로, 5가 4로 순환되는 경우 2가지가 존재하겠죠. 따라서 이 부분의 A를 결정한 다음 그게 4가지가 있고 나머지 3개가 순환되는 2가지 경우를 합치면 총 8가지 케이스가 여기서 도출되게 되고요. 자, 얘도 마찬가지죠. B에 들어갈 수 있는 건 1, 3, 4, 5. 일단 B를 결정해 주시고 AND 만약에 여기에 B에 1을 대입했다면 나머지 3, 4, 5가 순환될 수 있는 몇 가지 경우? 2가지 경우를 곱해서 총 8가지가 나오는데 더 중요한 사실, 이 두 번째 케이스에서는 이 2가지가 양립할 수 없다고 했었죠. 얘와 얘가 동시에 만족될 수가 없는데 이 케이스는 2가지가 동시에 만족되는 경우가 생기죠. 언제였죠? 니은에서 이미 본 바 있습니다. 요 빈칸 A와 B 자리에 만약에 4와 5가 들어가게 되는 경우면 얘는 1, 3, 4가 서로 순환되고 나머지가 누구 있어요? 딱 2, 5, 6이죠. 얘네가 순환되는 케이스. 요 한 가지와 여기에 5가 들어가면서 여기에 4가 들어가는 이 순환의 케이스 한 가지, 총 몇 가지? 2가지가 겹치게 되는 거죠. 따라서 3순환 두 쌍의 경우는 8가지, 그리고 아래도 8가지. 하지만 겹치는 게 있죠. 여기서도 셌겠지만 여기서도 셌을 2가지를 빼서 14가지가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 문제의 조건에 맞게 되는 함수 f의 개수는 두 번째에서 8가지, 세 번째에서 14가지, 총 22가지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디귿은 틀렸다. 그래서 답은 3번 기역 니은이다 라고 해석하시면 이 문제를 가볍지는 않고 조금 어렵게 풀어낼 수 있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조건을 하나하나 해석하고 보기를 미리 보는 것이 아니라 조건에 맞게 보기에 대응시켜가는 과정이 가장 중요한 문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논수령 킬러 문항이었던 논수령 3번 문항 해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실수 전체 집합에서 실수 전체 집합으로의 함수 f가 있는데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f의 x 더하기 y가 fx 더하기 fy다 를 만족시키고 있고 다음 부름에 답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자, 1번에서 f0과 f-x에 대해서 먼저 물어봤어요. 자, 1번 문항의 해설을 하기 위해서 일단 주어진 식에 x, y에 모두 0을 대입하게 되면 좌변은 f0, 우변은 f0 플러스 f0이 되므로 우변이 2f0이 되죠. 식을 정리하면. 따라서 f0과 2f0이 같아지므로 f0은 0이다 라는 값이 도출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y 자리에 마이너스 x를 대입해 볼게요. y에 마이너스 x 대입. 그럼 식이 어떻게 되냐면 f0은 fx 플러스 f의 마이너스 x가 되고 첫 번째에서 우리가 f0은 0이라는 값이 이미 도출되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f-x에 대해서 식을 정리하면 f-x는 이 항에서 마이너스 fx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1번에서 m의 값은 여기서 우리 f0 구한 것처럼 0이 되겠고요. f-x는 kfx라고 했는데 k 자리에 마이너스 1이 들어가 있는 관계로 k는 마이너스 1이겠다 라고 1번 문제의 답안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자, 2번과 3번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증명하시오 문제 두 가지라서 좀 어려웠을 수 있는데 자, 일단 2번 문제부터 증명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2번에서 함수 fx에 대하여 x가 0이 아니면 fx도 0이 아니다. 그때 f가 1대1 함수임을 보여라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요 식에서 가장 먼저 1대1 함수의 정의를 한번 보도록 할 건데요. 1대1 함수라는 것은 기본적인 정의가 임의의 a, b, 정의역의 원소여야겠죠. 기본적으로는 임의의 a, b가 서로 다르면 함수값도 다르다 라는 게 가장 기본인데 이 명제의 대우를 취하면 FA가 FB와 같으면 A와 B가 같아지겠다 라는 식으로도 해석을 할 수가 있죠. 보통 1대1 함수를 증명할 때 이 밑에 과정을 사용하는데 그럼 2번을 제가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F가 1대1 함수임을 증명하시오입니다. 그래서 스타트를 어떻게 할 거냐면 임의의 실수죠.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정의된 애이기 때문에 임의의 실수 A, B에 대하여 증명이기 때문에 꼼꼼히 빠지는 거 없이 논리적으로 써주셔야 되고요. 임의의 실수 A, B에 대하여 FA와 FB가 같다고 가정하자로 스타트 하겠습니다. 그러면 FA와 FB가 같다로 시작하는데 이쪽에 양변에 어떤 값을 더할 거냐면 양변에 일단 한번 써줄까요? 양변에 F-B를 더해봅시다. 그럼 식이 어떻게 되냐면 F의 A 더하기 F의 마이너스 B는 F의 B 더하기 F의 마이너스 B가 되는데 우리의 기본식이 있죠. F의 X 플러스 Y는 Fx 더하기 FY이므로 이 뒤에 있는 값이 안에 있는 두 개를 합친
F0이라고 얘기해 줄 수가 있죠. 근데 우리는 1번에서 F0이 0이라는 것까지 도출됐으니까 여기까지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FA 더하기 F-B가 0이 되는데 역시 주어진 함수식에 의거해서 FA 더하기 FB는 얘가 X자리 얘가 Y자리니까 두 개를 더하면 FA-B가 0이라는 식을 도출해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를 잘 읽어봅시다. X가 0이 아니면 FX가 0이 아니라고 했으므로 이명제의 대우 FX가 0이라면 X가 0이다가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함수값이 0이라면 그때 대입한 X값이 0이 되겠다. 딱 이 경우죠. 함수값이 0이라면 결론 안에 대입한 값이 0이 되겠다. 왜냐하면 X가 0이 아니면 FX도 0이 아니라고 했으므로 정도 적어주시면 되죠. 그럼 끝났죠. 따라서 A-B가 0이라는 소리는 A와 B가 같다라는 소리고 그럼 시작의 가정이 FA와 FB가 같다. 함수값이 같다로 스타트를 했는데 논리적 나열에 의해서 A와 B가 같다로 끝났잖아요. FA와 FB가 같은데 A와 B가 같다라는 게 곧 1대1 함수라는 걸 증명하는 결과가 되니까 마지막에 한 줄만 더. 따라서 F는 1대1 함수이다. 증명 끝.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증명이 여러분 알다시피 작성 과정이 꽤 어렵고요. 1대1 함수를 기본적인 정의는 알고 있지만 이렇게 알고 있는 사람이 좀 드물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1대1 함수를 증명하는 과정 조금 차근차근 특히 문제에 주어진 함수식을 잘 이용해서 썼으면 이 문제도 2.5점이니까 사실 배점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 과정을 잘 작성해 주셨으면 이번도 잘 해결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3번도 만만치 않게 어려운 아이디어가 필요한데 사실상 가장 어려운 증명은 2번이었고요. 3번은 조금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가봅시다. F의 역함수가 존재할 때 모든 실수 XY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식이다. 가 참인지 거짓인지 명제의 참 거짓을 판별하고 만약에 참이라면 증명하고 거짓이라면 반례를 들어 설명하라 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일단 시작해보죠. 3번. 주어진 명제가 뭐냐면 모든 실수 x, y에 대하여 생략하고 식만 쓸게요. f의 인버스 x 더하기 y가 f의 인버스 x 더하기 f 인버스의 y냐. 얘를 증명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면 쌤이 이미 역함수는 존재한다는 가정이 있으므로 자, 증명을 써보죠. 증명. f의 인버스 x를 a라고 그리고 f 인버스 y를 조금 다시 쓰자. f 인버스 y를 b라 해볼게요. b라 하자. 어쨌든 어떤 함수값을 가질 테니까 그러면 역함수의 성질에 의해서 f의 인버스 x가 a라는 건 fa가 x이고 fb가 y이다. 이때 주어진 식과 자꾸 비교하면서 증명 과정을 서술해 나가야 됩니다. 주어진 식을 보면 x 더하기 y가 있으니까 우리도 x랑 y를 더해보죠. 이때 x 더하기 y는 fa 더하기 fb가 되는데 역시 주어진 식에 의해서 fx 더하기 y가 fx 플러스 fxy니까 얘는 f의 a 플러스 b라고 얘기할 수가 있게 되죠. 그러면 이때 위식의 양변에 역함수를 취하면 역함수는 이미 존재한다고 했으니까 충분히 취해낼 수가 있고 역함수를 취하면 f의 인버스 x 플러스 y가 되고요. 이 우변이 f의 인버스는 서로 상쇄되어서 a 플러스 b가 등장하겠죠. 그런데 이때 a는 내가 가정한 f 인버스 x가 되고요. b는 내가 가정한 f 인버스 y가 되니까 주어진 식이 도출되게 되죠. 따라서
이 명제는 참이 되면서 증명 과정은 다음 주황색 식과 같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2023년 2학기 중간고사 이고등학교 1학년 해설해 보았는데 어떠셨나요? 아무래도 증명 문제가 많이 출제되다 보니까 여러분이 증명 답안을 작성하는데 좀 부담이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중에서도 논술형 3번 문항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시험 대비를 하면서 다뤘던 대우를 이용한 증명이라든지 귀류법을 이용한 증명이 아닌 직접 증명을 해야 되는 문항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러분이 좀 어렵게 느끼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보고요. 다만 객관식 문항들의 경우는 여러분이 시험 대비를 하면서 시중문제집이라든지 교육청 모의고사 기출 변형이라든지 충분히 학습했을 만한 그런 문항들로 구성된 시험지였기 때문에 가능한 객관식에서 감점을 줄이는 것이 고득점을 노릴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든 2학기 중간고사는 종료가 되었고요. 우리에게는 1학년 마지막 시험인 2학기 기말고사가 남아 있습니다. 자, 2학기 기말고사를 잘 마무리해서 1학년을 보람차게 보내고 싶은 친구들은 선생님과 같이 성빈학원에서 수업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성빈학원 이유림 선생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